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다 합하고 싶은 거야. A는 1, 2, 3, 6이고 B는 1, 2, 4, 8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럼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굴까요? 그치, 여기다 써. 그리고 여기 왼쪽 A만 갖고 있는 거. 그렇지? 그리고 B만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A와 B를 우리 숫자와 숫자는요, 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집합은 그렇게 못해요. 집합끼리는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합하고 공통을 구하고 빼고 여집합을 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숫자하고 집합은 좀 다르니까 결이. 그치? 숫자에 사칙 연산이 있다면 집합의 연산은 이 네 종류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요거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A랑 B랑 합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랑 B랑 다 합하세요. 이게 마치 컵처럼 생겼어요. 이게 컵처럼 생겼죠?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야. 다 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답인 거야. 그래서 A랑 B랑 합했더니요. 우리가 중복되는 건 안 쓰니까 1, 2를 두 번씩 쓰진 않잖아. 1, 2, 3, 6, 4, 8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읽을 때 막 만약에 지원아 읽어보세요 그러면 A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게 되잖아. 얘는 합집합이라고 읽는 거예요. A 합집합 B 다 합해버리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A 합집합 B는 1, 2, 3, 6, 4, 8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매끄러운 거예요. 읽을 때 합집합으로 읽어요. 읽을 때는 합집합으로 읽으면서 다 합해주는 겁니다. 싹 다 빠지는 애 없이 중복 없이 적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번 내가 조건 제시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A랑 B를 만약에 합하세요 라는 것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은 일단 X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X냐 이거야. 여기에 있는 X도 원소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여기 있는 X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있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X가 A에 속하거나 X가 B에 속하면 된다. 여기는 또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말은 저번에 OR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시켜 드렸었는데 그때 내가 빵라면 얘기했었거든요. 배고프니까 우리 딸 고생했어. 학원 갔다 왔어. 고생했어. 빵 또는 라면 어떤 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엄마 나는 빵 또는 라면을 먹겠어요. 라고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빵 또는 라면을 먹겠다. 는 거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 둘 다 먹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둘 다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만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면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and. 그럼 이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A에만 속할 수도 있고요. B에만 속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속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의미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A와 B 둘 다 속한다. 그럼 저기서 누구니? 아니 A와 B 둘 다 속한다. 1, 2가 되겠죠. A는 속하는데 B에 안 속한다. 3, 6. 자, A에는 안 속하지만 B에는 속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원소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OR의 개념 잘 이해해보세요. 얘만 만족하거나 아니면 얘를 만족하거나 적어도 하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OR은 적어도 하나라고 이해하자. 얘가 적어도 하나라는 거 이해될 거예요. 빵 또는 라면을 먹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적어도 하나는 먹을 거예요. 이런 뜻인 거죠. 맞죠? 둘 다 안 먹는다는 거에 완전 반대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먹을 건데? 이거랑 반대야. 적어도 하나는 먹는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이거 OR이라고 돼 있어. 그럼 난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에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X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애들을 내가 다 원소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은 A에만 있을 수도 있고 B에만 있는 애도 괜찮고 둘 다 들어가는 가운데 부분도 괜찮고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요거 살짝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기보다 이해 차원이죠. 이해 차원. 내가 합집합을 이해하고 있느냐. 합집합이면은 순수 A에 있는 부분도 되고 순수 B에 있는 부분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속하는 애도 괜찮아요. 어서 다 들어오세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합집합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답을 쓸 때는 A 합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빠짐없이 중복 없이 뭐 작은 숫자부터 쓰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합집합입니다. 요거 읽을 때 합집합이라고 읽어주시고요. 다 합하시는 거예요. 다 막 쓸어 담어. 다 담어 그냥 합집합. 이게 합집합이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 똑같은 그림으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합집합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A랑 B랑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쓸 때 이렇게 써. 요렇게. 엎어나. 아까 합집합은 위로 향해서 벌려져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래로 이렇게 향해서 써주시고 얘 읽을 때는 교집합 만날 교차를 쓸라나 교차할 교차를 쓸라나 하여튼간 교집합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서 공통부분만 쓰는 거예요. 너와 나의 공통부분. 공통이 누군가요? 둘 다 들어가는 애. 1, 2 걔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공통부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공통부분이다 만 써준다. 이게 왠지 느낌이 공통 교집합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뭐 이렇게 배우는 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부분입니다. 공통부분, 성통부분이 아니라 공통부분이에요. 네, 공통부분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공통부분이니까 얘를 한번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써보자라고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고 시작해. 왜냐면 조건제시법이 여기가 어렵거든. 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손이 막 안 움직여. 이러고 있으면 바로 그냥 쳐버리고 X는 쫙 이렇게 거놓으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X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 어떤 X냐? 여기만 얘기하는 거거든? 둘 다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맞죠? 따들어와. 우리의 특목고에 들어올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A에 속해야 하고 B에 속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만족하는 애들만 부를 거예요. AND입니다. 이거 OR이 아니라는 거예요. OR이 아니고 AND. 둘 다 만족해야 돼. 내가 이제 서울대에 가려면 내신도 좋아야 하고 수능도 1등급 찍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얘네가 만약에 빵이었다면 빵. 자, 빵이었어. 우리 한글로 그리고 빵 그리고 라면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먹겠다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다. 다 먹겠다. 이것도 만족. 그러니까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 둘 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ND라는 거야. 아까 합집합은 뭐였죠? AND가 아니라 OR이었습니다. OR의 의미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돼. 이런 뜻이고 AND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A에도 속하시고 B에도 속하시오. 라고 해서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얘를 봤을 때 이건지 알아야 돼. 얘를 봤는데도 뭔 감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린 배운 자로서. 아,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구나. 그런 X들의 모임이구나. 그럼 공통부분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마치 영어를 의역하듯이.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뜻이 뭐지? 숨은 뜻이 뭐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얘도 숨은 뜻이 뭔지 생각해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은 중간이 그리고예요. 공통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분. 아까 합집합은요. OR입니다. 또는 그리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팔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소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수에서 이미 썼었거든요. 어떤 두 수가 있어요. 이 두 수가 만약에 서로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죠? 어머, 어떻게 알았어? 언니, 왜 이래? 왜 그걸 알고 있어?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은 누구나 갖고 있는 약수거든요. 국민 약수 아닙니까? 그런데 1밖에 없다라는 거는 겹치지 않는다. 어떤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뭐 4하고 7 이런 거. 얘네들은 서로 소다. 안 겹친다. 뭐 1이 있잖아. 야, 1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야. 서인수가 겹치진 않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집합도 그래요. 만약에 A와 B가 서로 소다. 그 말은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서로 안 겹쳐. 이게 바로 서로 소라는 겁니다. A는 1, 2가 들어갔는데 B에 3, 4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안 겹치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A를 내가 1, 2로 잡고 B라는 모임을 3, 4, 5 잡았더니 어라 이 자식들 공통이 하나도 없네. 따라서 A랑 B랑 공통을 하면 교집합을 하면은 없네. 이럴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뭐라 한다고 해요? 서로 소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소라는 것은 숫자에서는 공약수가 1인 거지만 집합에서는 공통이 없는 거. 그래서 안 겹칠 때 서로 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공통이거든요. A와 B의 공통이다 라고 하면 A와 B의 공통. 지연아 누굴까요? 2, 4밖에 없네요. 나이스. 2번은요. 합이거든요. 다담아. B와 C를 다담으래요. 그럼 B와 C를 다담으니까 정윤아 뭘까요? 맞아요. 3번은요. 공통이거든요. 공통. A와 C의 공통이에요. 지연아 뭘까요? 그러네?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8의 양의 약수래요. 그럼 써볼게요. A는 뭐야? 1, 2, 4, 8이 되고요. B는 이거래. X로 이뤄졌는데 X가 4K거든? 근데 K는 재료를 대준대. 그럼 뭐뭐 가능할까요? X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지. 0, 4, 82 써봅니다. 원소단위법이 짱이다 하면서 B는 0, 4, 8, 11에 이렇게 해서 구했어. 그러면 1번이요. 합이래요. 지연아 얼마일까요? 1, 4, 8. 잘하셨습니다. 2번 지연아 두 개를 공통하래요. 4, 8. 먼저 합한 다음 합한 게 여기 있습니다. A랑 B랑 합해 놓으래. 근데 이미 합해 놨거든. 그거랑 C를 공통하래. 자, C를 공통하래요. 그럼 이거하고 C가 어디 있어? C가 여기 있었구나. C가 여기 있어요. 2, 3, 5, 8. 걔네를 공통하래요. 얘하고를 공통해라. 얘는 미리 구해놨으니까요. 정윤아 뭘까요? 2랑 8인가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얘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고 또 얘랑 또 공통하고 이렇게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두 집합이 있는데 A와 B 이렇게 있고요. 공통이 5 있대요. 그러면 A에 5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B에는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얘가 2잖아.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요? 5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5 되게 하는 A 값이 몇 개 있을 수 있을까? 그치, 2차니까 2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두 개 A를 다 일일이 구해봐가지고 첫 번째 A를 쫙 넣어보는 거지. A랑 B, 여기도 A가 있으니까 두 번째 것도 쫙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A와 B를 만들어보는 거지. 그러면 진짜 공통이 5밖에 없는지 확인. 그럴 때 진짜 5밖에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럼 두 개의 케이스 중에서 하나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확정이 돼요. A도 확정이 되고 B도 확정이 되면 걔네를 합집합을 구하라. 이런 게 문제입니다.
공통의 O 있기 때문에 둘 다 O가 있다는 얘기고 얘가 O란 얘기다. A는 원소가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E는 절대 O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O가 되어야만 해. must야 must. have to.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O가 돼야 합니다. 2차 방정식은 한쪽으로 넘겨서 푸는 거고 A가 두 가지 가능. 마삼아니면 1이거든. 자, 첫 번째 A가 뭐일 때? 마삼일 때. 두 번째 A가 뭐일 때? 1일 때. 두 개 다 표도록 할게요. 마삼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A 완성해봐. 앞에는 뭐가 되고? 앞에는 무조건 2가 되고 얘는 무조건 5가 되겠죠. 5가 되는 A 값이니까 넣어서 또 계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똑같이 나와요. 5가 나오고요. 그럼 B는요. A 대신에 마삼을 넣어보세요. 마삼을 집어넣으면 먼저 5 있고요. 여기 5 있고 2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봐. 진짜 공통이 5밖에 없니? 아니다. 누가 있니? 아, 2가 있네요. 얘만 있으면 좋은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요거는 미안한데 안 돼. 요거는 버려주시고요. 그럼 A 대신 이제 뭐 넣어요? 1 넣어요. 그럼 A는 어차피 얼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을 넣어봐. 네, 맞아. 그럼 정말 공통해. 5밖에 없니? 맞아요? 나이스. 너구나. 내 인연. 내 연인.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내 인연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합이에요. 그럼 합을 구하면은 얼마일까요? 네, 1, 6, 1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요. 두 집합. A는 3개, B 2개예요. 3개, 2개. 그런 상황에서 합했더니 2, 4, 5, 7 나왔대. 2, 4, 5, 7. 이게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스몰 a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4 있고요. 5하고 7. 둘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지금 미지인데 미지. 알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뭐 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5하고 7. 누가 5고 누가 7인지 모르겠어. 너네 근데 1차가 편해? 2차가 편해? 1차가 편하지. 그럼 얘가 맨 처음에 얼마일 때라고 가정해 볼까요? 5라고 가정해 보시고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7이라고 가정해 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나는 요 1차로 돼 있는 거 얘네들이 운명이야. 운명이 5 아니면 7 될 수밖에 없어. 얘가 5면은 얘가 7. 얘가 7이면 얘가 5. 이렇게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2a-1이 만약에 5라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 보자고. 얘가 얼마 돼야만 해요? 원래 7이 돼야만 하죠. 7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럼 여기서 A 얼마 나오나요? 그치. 넣어봐. 7 되나요? 괜찮네.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돼요. 이거 괜찮아. A선 괜찮은데? 아니, 두 번째 가능성. 또 답이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뭐가 5인 걸로 뭐가 7인 걸로 해봐야 되죠? 얘가 7인 걸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뭐 나와야 돼? 5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A 얼마 나와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5 나오나요? 안 나오죠. 5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14가 나와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미안한데 아니구나, 이번에는. 따라서 정답은 A는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A는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연산 법칙을 할 건데요. 연산이라는 거는 숫자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있잖아요. 근데 집합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못해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교집합을 하고 합집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연산이 있어요. 집합의 연산은 두 가지가 있다. 합하는 거 그리고 공통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집합을 합한다. 그 말은 두 개의 원소를 다 담겠다 이런 얘기고 A와 B를 공통하겠다 그 말은
얘네 둘에 둘 다 들어있는 공통적인 원소만 답을 쓰겠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얘는 합집합이라고 읽는 것이고 A 합집합 B, 그리고 다 담는 것이고 얘는 교집합이라고 읽어줍니다. A 교집합 B, 공통 부분만 한단 말이야. 이게 연산이에요. 집합에서는 연산은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번 써가지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부터 볼게요. 우리 덧셈도 그런데 2 더하기 5하고 5 더하기 2가 어떠니? 네, 같죠? 이거는 덧셈에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덧셈 말고 또 교환 법칙 성립하는 게 있지. 누가 있죠? 곱셈이요. 2 곱하기 5하고요. 5 곱하기 2는 또 똑같거든요.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럼 집합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집합 입장에서 집합의 교환 법칙을 아는 대로 써보시오 라고 하면, 집합의 교환 법칙, 그러면 두 명이 등장하셔야 돼요. A랑 B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앞뒤가 체인지가 되는 거죠. 교환이니까 말 그대로 앞뒤가 바뀌었어. 그래도 두 개를 합한 거랑 두 개를 합한 거랑 당연히 같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B랑 A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어떻다? 똑같다. 이게 집합의 교환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환 법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합 법칙은요. 덧셈도 결합 법칙이 있었거든요. 2, 5, 3을 더해요. 다 더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연산이죠. 똑같이 더하기잖아. 그러면 얘네 먼저 더한 다음에 더하거나 이렇게 더한 다음에 더하거나 어때요? 사실 같거든요.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5가 배신 땡겨서 2랑 결합했다가 나 너 이제 싫어 하면서 3하고 또 결합을 해버리는 친구들 3명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친했다가 이렇게 친했다가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도 그럴 수 있거든요. 2, 5, 3을 곱할 때 말이야. 곱할 때 이제 자기가 어떤 게 편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 먼저 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곱셈을 할 때는 답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집합에다 한번 또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집합의 결합 법칙을 한번 아는 대로 써보시오라고 하면은 너네 몇 개의 집합이 나와야 되겠니? 그 3개가 나오셔야겠죠? 아까 숫자도 3개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3개가 나와요. A, B, C라고 잡읍시다. 집합이 3개가 나왔어요. A, B, C 등장. 합의 입장도 있고 또 교집합의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합할 거예요. 다 합하긴 합하는데 얘네들을 먼저 합해 놓은 다음에 C를 합하는 거하고 얘네 두 집합을 합해 놓은 다음에 A를 합하는 거. 결국 사실은 A, B, C를 다 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A와 B의 공통을 먼저 구해. 너네들이 공통은 뭐가 살고 있니? 하면서 공통을 구해 놓은 다음 또 그거랑 C를 또 공통해요. 그거는 B와 C를 공통한 다음에 A랑 또 공통을 살피는 거랑 같아요.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근데 결합법칙은요, 하여튼간 한 종류죠. 연산이 두 개가 섞이지 않죠. 아까도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아예 더하기면 다 더하기고 곱하기면 다 곱하기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합이면 여기 반드시 합하셔야 돼요. 여기를 교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똑같이 합하는 입장에서가 되는 거죠. 똑같이 합하는 입장에서 누구 먼저 합할 거냐 상관없다. 누구 먼저 공통할 거냐 상관없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 되는 겁니다. 결합법칙. 자, 이제 분배법칙을 한번 해볼 건데 분배법칙은 숫자에서 이런 거였죠. 2 곱하기 5 더하기 3 이런 거. 두 개의 연산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럴 때 2 곱하기를 뿌리지 않았니? 뿌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옆에다 쓸까? 2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됐었죠.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분배 법칙은 있잖아. 곱하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곱하고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운데 여기 있는 더하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곱하기는 뿌려지고 바깥에 있는 이 곱하기는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곱하기는 뿌려지죠. 5한테, 누나한테도 동생한테도 이 곱하기는 뿌려진다. 누나한테 동생한테.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거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고 이렇게 오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인수분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묶는 거니까. 그쵸? 얘는 전개하는 거고 얘는 다시 묶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둘 다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또 집합의 입장에서 분배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집합의 분배 법칙. 몇 개의 집합이 나와야 될까요? 네, 3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교집합, 합집합이 똑같은 게 나와야 될까요? 다른 게 나와야 될까요? 다른 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 교집합 C가 있었는데 여기 합이 있다 등등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얘가 합이면 얘도 합이었어요. 보세요. 똑같잖아. 똑같았지. 근데 이제 분배법칙은 2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분배해 보려고 하는데 누굴 분배하느냐? A 합을 분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B한테. 누구한테? C한테. 누굴 분배한다고요? A 합을 분배합니다. 누구한테? B한테. 또 A 합을 분배해요. 누구한테? C한테. 그리고 나서 연결은 뭐로 해줄까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교집합으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갈 때도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나중에 거꾸로 묶을 때는 너네가 인수분해하는 기분으로 A합으로 묶어주고 열고 B, 교, C 남는 것만 적어주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바깥에가 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A의 교, B 합집합 C. 얘를 또 쓰래요. 그럼 누굴 분배하는 건가요? A 교를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주는 겁니다. A 교를. 그래서 또 말할 때도 A 교를 누구한테 준다고? B한테. A 교를 누구한테 준다고? C한테. 그래. 연결은 뭐로 할까?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아유 깜짝이야. 손에 힘이 없나 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분배 법칙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얘들아 이렇게 가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히려 교환하고 결합은 어렵지가 않은데 분배가 살짝 뭐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분배 법칙을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집합에서 분배 법칙은 3명이 나오고 연산 기호가 서로 다르다. 일단 지금은 전개된 형태를 먼저 볼게요. A합, 근데 교. 이걸 거꾸로 묶는 느낌으로 가볼까? 뭐로 묶어야 될까요? A합으로 묶어야 되죠. 여기도 A합이 있고 여기도 A합이잖아. 뿌리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원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집중해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A합으로 묶어주는 거고요. 남는 거는 한 바구니 담아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원아, 여기 누가 들어갈까요? B, 교집합,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엎어져 있는 거. B 엎어져 있는 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거꾸로 묶어봤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A, 교 B, A, 교 C, 합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래? 분배되기 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정유야 이걸 뭐로 묶어줘야 될까요? 똑똑합니다. A 교를 묶어줘요. 남는 건 뭘까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분배법칙인데 그럼 분배법칙의 의미가 뭐냐? 나 의미가 너무 궁금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잠깐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A, B, C 세 명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A, B, C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럼 왼쪽 그림은 뭐냐면 있잖아. A랑 B를 공통하래. A랑 B. 그럼 A랑 B랑 공통은 A랑 B랑 공통이니까 요만큼이거든? 느껴지죠? 그리고 A랑 C랑 공통하래. 그럼 A랑 C랑 공통하면 여기거든? 맞나요? 근데 걔네를 합하래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일까요? 이게 가로와 세로로 내가 일부러 그렸는데 이렇게 체크무늬처럼 공통 부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합하니까 색칠된 전체를 해줘야 되나요? 전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왼쪽 답은 이 하트가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엄청 예쁩니다.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얘기합니다. 어머나 너무 예쁜 체리 하트가 되었어요. 그럼 얘를 보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B합 C를 먼저 해요. B하고 C를 합하래요. 그럼 B하고 C를 합하잖아. 그럼 밑에 있는 B하고 C를 합하는 거니까 이 팔자가 돼요. B랑 C를 합하면 팔자가 돼요. 그 팔자를 그냥 가로로 그릴게요. 난 팔자다. B와 C를 합했다고 하지 않았냐. 먼저 B와 C를 전체를 다 합해줍니다. 꼼꼼하게 합해줘요. 이렇게 B와 C를 합했는데 A를 그려볼게요. A는 세로로 그릴게요. A는 세로로 짠 라라라라 A만 그리는 겁니다. 이게 그렸어요. 근데 공통이래요. 까만 거랑 파란 거의 공통이야. 그럼 공통이니까 전체야?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이죠. 바로 체크무늬 아니겠습니까? 체크무늬죠? 왜 체크무늬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체크무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이라고 하니 체크무늬 여기 아닙니까? 라고 또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같구나 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은 막 너무 중요하고 이러지 않아. 그냥 외우면 돼, 법칙을. 근데 봐봐. 이제 교환 법칙 알았지? 결합 법칙 알았지? 분배 법칙 알았지? 이 세 가지 증명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요. 이것처럼. 근데 그냥 꼭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막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돼서 순서를 할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만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가 가능하면 돼요. 이렇게 갔다가 또 얘도 이렇게 왔다가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A, B, C를 주지 않고요. A 교집합 B하고 A 교집합 C를 줬어요. 재료로요. 그러니까 약간 밀키트 같은 거야. 조금 미리 약간 요리를 해놓은 거지. 그죠? 순수 재료가 아니라 그냥 뭐 떡, 오뎅이 아니라 미리 양념을 뭐 만들어 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구하래. 무슨 법칙 써야 될까요? 분배 법칙이죠. 왜냐면 연산이 같아 달라? 달라. 바깥에는 교집합이야. 근데 안쪽은 합집합이야. 뿌리란 얘기구나 해가지고 A 교를 뿌립니다. B한테 C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A 교를 누구한테? B한테. A 교를 누구한테? C한테. 연결은 뭐로 하자? 합으로 하자. 그러니까 재료를 다 대준 거잖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봐. A 교 B 이게 뭐래요? A, B, C래요. 그리고 합하래요. A 교 C는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걔네들은 A, D다. 따라서 얘네 둘을 합하면은 답은 뭘까요? 그렇죠. A, B, C, D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재료를 다 대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간단 요리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을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어서 빈털터리, 돈이 없어. 어떤 한 집합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다. 근데 걔네들을 합했대. 그럼 당연히 뭐 나올까요? A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어떤 집합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공통을 구해보기로 했대. 둘 다 돈이 얼마씩 있는지. 그럼 뭘까요? 공집합이 되겠죠. 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억만장자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계 1위 재벌이라 하더라도 공집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끼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했어. 그럼 뭐 나올까?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를 공통했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2번이야. 2번. 자, 3번은 어떤 하나의 A 집합하고 교집합을 한번 합한 거예요. A랑 교집합을 합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느냐? 이건데 생각해봐. 여기 A, B 나올 때는 두 개를 적당하게 겹쳐놓는 게 일반적이거든? 이렇게 A, B가 있었어요. 두 개를 그릴 때는 떨어뜨려서 그리지 않아요. 항상 일반적으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겹쳐서 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A 합집합 B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딜까요? A 합집합 B 전체가 되고요. 그럼 A 교집합 B 어디죠? 공통이니까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예요. A는 어디예요? 왼쪽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B는 어딜까요? 오른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할 거야. 근데 봐. A교 B는 이건데 이거랑 A를 합하래. 얘네 둘을 한번 합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합하는 거예요. 합해. 이거랑 이거랑 합하면은 그냥 뭐가 나온다? A가 나오겠지.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 A가 더 크니 아니면 A 공통 B가 더 크니? A가 더 크죠? 그리고 얘를 다 포함하죠? 얘가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A라는 나라가 있으면 A 교집합 B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A라는 나라에. 근데 걔네 둘을 합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죠? A라고 하죠. 이거는 여기에 말은 없지만 답이 좀 흡수된 느낌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흡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해요. 좀 답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A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는데 답은 A야.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나오잖아. 이해되죠? 네. 이번에는요. A 합 B 하고요. A랑 A 합 B를 공통을 하래. 얘하고 공통을 하래요. A 합 B하고 A하고 공통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A가 나와요. 그 이유는 A가 크니 A 합 B가 더 크니? A 합 B가 더 크죠? 그럼 누가 작다는 얘기죠? A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완전히 그 A 합 B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공통을 했을 때는 답이 A가 나오는 게 맞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잖아요. 팔자 전체. 팔자 전체인데 A는 그 중에 일부분이고 얘가 공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두 개의 공통을 하니까 답은 A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뒤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윤아, A가 있었고 공집합이 있었어. 두 개를 합했대. 뭐가 될까요? 오, 잘하는 것 좀 봐. A가 있었고 빈털터리가 있었어. 근데 두 개를 공통했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지원아, 이제 우리가 A랑 A가 있었는데 합했대요. 딩동댕동. A랑 A가 있었대. 공통했대. A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정윤아,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합했대. 그렇죠. 공집합입니다. 빈털터리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같은 걸 합하면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럼 정윤아,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통을 했대. 네,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요. 이제 A가 있고요. A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어요. 자, 그림을 잘 떠올려 보세요. A는 어디고 A 교집합 B는 어디다 라는 걸 떠올렸어. 근데 저기 지원아, 얘를 합했거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어머나, 언니 살아있네. 살아있어. 1, 2, 3, 4. 얘는 A 합 B예요. 그리고 A랑 A 합 B를 떠올려 보세요. A는 어느 지역이고 A 합 B는 어느 정도 지역이다.
그럼 그거를 공통으로 했어, 정윤아. 그럼 답이 뭘까요?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완벽. 퍼펙트. 아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 A랑 공집합을 일단 합한 다음 A랑 공통을 하겠대. 그러면 A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나는 오른쪽은 쓰지 않고 왼쪽만 써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왼쪽만 써놨습니다. 정윤아, 얘가 뭘까요? A랑 아무것도 없는 걸 합했어. 그렇죠. 그리고 옆에 것도 그냥 쓸게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럼 정윤아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1번은 맞아 틀려? 딩동댕동. 내친구에 4번 할게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지원아 4번은요. A랑 공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공집합하고 합해볼래?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뭘까요? 그쵸. 잘한다 잘해. A랑 공집합을 합했대요. 그러면 A가 나와야 되겠지? 딩동댕동. 이것도 맞는 거였어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A랑 아무것도 없는 거 있지. 빈털터리를 공통을 한 다음에 A를 합하래. 그럼 얘 나오니? 라고 물어봤어요. 정윤아, 얘가 뭘까요?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이제 A랑 합했어. 그럼 얼마일까요? 잘했습니다. 자, 4번, 5번 갈게요. 지연아, B 공통, 그리고 A 합 B라고 했어요. 이제 잘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림을 생각해봐. B를 생각해봐. 생각했어. A 합 B를 생각해봐. 생각했어요. 두 개의 공통이거든요. 그럼 답이 뭘까요? 네, 그냥 B가 돼버립니다. 잘하셨어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번은 또 맞아요. 얘도 맞았어요.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헐. 3번을 보시면요. A 합 A. 공통 공집합 하면은 A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어. 정윤아, 얘가 뭘까요? A고요. 공집합하고 공통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어때? 그러면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지만 써나가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방정식에서 x값 구할 때 전부 다 10 곱하고 x항 한쪽으로 넘기고 상수항 넘기고 x의 개수로 나눠줘서 x 구하는 그 짝짝짝짝 가는 식처럼요. 얘도 적어가면서 쓰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법칙, 교환, 결합, 분배 법칙, 그리고 약간 흡수 법칙 같은 느낌, 교집합, 합집합의 성질들을 가지고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